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아니 초범 내란을 그럼 내란을 뭐 두 번 어떻게 해? 아니 뭡니까 이거 막판에? 저 백대현 판사님이 굉장히 그냥 상상적인 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보통 저희가 법원에서 형사 재판하는 그 일상적인 그런 재판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구형의 반 정도 선고를 하는 거고. 근데 이 판결문의 장중함에 비추어 보면 이 선고형은 너무나 약한 선고형인 거죠. 아니 설명하고 왜 달라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형을 본인은 선고한다. 이런 취지인데 이 선고형은 국민 법감정에 너무나 맞지 않는 형이죠. 특검이 저는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해야 되는 거고요. 예. 초범. 와 초범으로 꺾어버리네 막판에. 치트키네 초범이. 저게 이제 장량감경 사유이거든요. 그래서 장량감경 사유 중에 이제 뭐 초범이라든가 피고인의 나이라든가 뭐 성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만히 이제 되는 것이 이게 통상적인 재판에.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의원님 뭐 저는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초범이 감경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범죄 특성상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가 있잖아요. 그렇지. 대통령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이 범죄는 재범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초범이 감경 사유로 언급이 됩니까? 이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 판결 자체가 이 의미를 좀 판사님께서 좀 몰각하셨다는 아니 생각이 앞에는 듭니다. 의미를 너무 잘 알던데. 맞아. 이게 이제 그냥 일반 형사 사건처럼 재판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미 있는 것은 이게 지기현 판사의 내란숙의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란죄의 수사권,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피고인의 뻘소리들을 전부 다 기각을 하셨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란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위헌 위법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란 우두머리는 뭐 그것이 무죄가 날 수가 절대 없는 이 판결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더라고. 예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 안 해버리면 뒤에 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조마조마했었고 영장 발부에 있어서 그 관할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또한 역시 인정을 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봤는데 마지막에 초범으로 꺾어버리네. 5년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랬잖아요. 엄중함도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반성 안 하고 반성의 있고. 기미가 그러면 없고. 가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다시 와, 나 감경을 어지럽네. 해버리면 양보여도 한 8년 받는데. 그러니까 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특별 가중 요건 그 법원의 양형 구간 중에 특별 가중 요건 특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특별 가중 인자를 넣으면 1년에서 6년까지다 이렇게 이제 그 양형 구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네네. 그래서 그 양형 구간,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냥 판단한 거예요. 판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거 최고로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한 건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특별 가중 인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재량을 발휘해서 훨씬 더 높게 해야 되는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도 초범보다 차라리 뭐 심심리학도 아니고 무슨 초범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검사하면서 법 다 피해 왔고 그다음에 대통령 하면서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내란은 진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처음 했고 대통령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계엄은 한 번 하고 처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이걸 얘기는 가지고 안 했어야 돼. 아니 마지막에. 진짜 근데 깎아주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됩니다. 더 이거는 화가 나요.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판사가. 아니 그리고 내란에다가 나이는 또 뭐야? 나이 먹으면 그럼 깎아줘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장량강경이라는 것은 저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장량강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장량 강경은 백대현 부장의 저는 약간 오버였다고 생각해요. 이 장량 강경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장량 강경을 굳이 해가지고 이것을 2분의 1로 강경한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네. 장량 감경이 2분의 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했으면 10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안 했으면 10년인 10년이 거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굳이 이걸 해서 5년으로 깎아준 거예요. 절반으로. 일단 오늘 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1심 판단이 있었는데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아니고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 장면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개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예, 자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비상계엄 허위 공보를 지시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징역 5년.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하고요. 예. 공무집행 방해 5년 정도면 적정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형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예.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라고 아. 판단한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하. 예, 같은 1심 재판부이지만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을 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선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 의원님. 그래도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구형이 10년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재판 결과가 그래도 한 7, 8년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들이 많았어요. 예, 예. 혹은 뭐 거의 이제 구형량에 버금가는 선고가 나올 거다. 10년 나올 거다. 네, 뭐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깎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5가지 세부 혐의 중에 2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점을 감안하고 또 일부 감경 사유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 정서 전반이 어쨌든 엄히 처벌해야 된다. 예. 이게 지금 대체적인 기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음. 재판받는 태도가 워낙 불량해가지고 예. 그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본재판이 남았잖아요. 예.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본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게 이 뭡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하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제가 오늘 지금 방송 급히 들어오느라고 네, 하여튼 아무튼 이 본류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 재판에서의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는 게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뭐 저는 상당히 좋은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은 5년 딱 듣고 그냥 뭐 반토막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법률적인 시각에서 시민의 보면, 입장에서. 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5개가 올라와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중에서 2개가 무죄가 됐는지도 몰랐고 그냥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뭐 인터넷을 보면서 본 거는 10년 구형했었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 5년 했대. 그러면 반토막 났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또 바로 직전에 내란 우두머리 그 법정에서는 사형 그 구형이 나왔잖아요. 최고. 그래서 야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법부에서 진짜 뭐 최고형 뭐 계속 가나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요것이 이렇게 되면서 아마 다음에 관심 갖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성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김현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것도 지기현 판사도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선고는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게 나오겠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서 그 부분은 시원했고요. 이제 모든 재판에 전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감형을 해요. 그러니까 초범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범이긴 해요. 뭐 내라는 초범일 수밖에 없긴 한데 아니, 여하튼 예.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초범이라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할 때는 초범이 아닌 게 내란을 재범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예. 재판을 선고할 때는 이미 다른 세건으로 유죄를 한번 받았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이재용 위원장이 너무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형량에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사형이니까 적어도 이재용 위원장님이 납득하시려면 무기징역은 선고하셔야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월 19일, 예. 2월 19일 날 방송이 그때 잘 되겠죠? 죄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늘 그 내용이 잘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죄질이 심각한지 잠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웬만하면 이거 지금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죄질인지를 알면은 5년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월요일에 깜짝 놀랄 겁니다. 윤석열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과격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지 증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많이 다뤘죠. 이모 경호부장의 법정 증언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미사일 얘기까지 했던 그랬어요. 놈이야.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셔버려라. 이거 완전 얘기했어요. 미친놈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경호처 관계자 진술 또 있습니다. 네. 간부들과의 오찬이었습니다. 1월 11일 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와. 경찰은 니들, 경호관 얘기죠.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그리고 김모 경호처 부장의 진술도 있거든요. 윤석열은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었다. 윤석열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모 부장의 법정 증언.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특검이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공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얘기해서 격추잖아 저거. 자, 그리고 1월 11일 그러니까 체포영장 2차 집행 바로 앞에 식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또 경호처 간부 A씨도 증언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총기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전의 가족경호부에 배치했다. 이게 5년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기를 든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가진 경찰과 정말 대치하도록 그 아주 긴장을 막 높였던 거잖아요. 내전. 그렇죠. 네. 굉장히 구체적인 위험성이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호처 아까 저기 그 판사도 얘기를 했지만 경호처 국가공무원을 정말 사병화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범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을 공무집행 방해범으로 만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공무집행 방해범이에요. 내가 그렇지. 일을 하는데 내 일을 방해하는 그렇죠. 막 술 취해가지고 협박하고 폭력하고 해서 내 일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범을 가장 싫어하는데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공무집행 방해범이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아분열을 시킨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경호처하고 경찰은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같이 경호도 같이 하고 경비도 같이 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고 심지어 그 박종준 처장은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게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가족 네가 때려라 이걸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자아분열을 시킨 그 공무원한테는 시켜서는 안 될 이런 행위를 굉장히 재질이 나쁘죠.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이걸 장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근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이 거의 내전을 일으키라고 지시를 맞아요. 내린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근데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윤석열 덕분에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밑에서 그걸 안 했던 네, 거고 태업한 거예요. 내전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는요 경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5년.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 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분석해서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지기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출 시점은 다음 주가 유력합니다. 정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결심 공판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내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포방해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저지한 건 경호처를 사병화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나아간 것은 적법합니다. 또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며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도 인정했습니다. 내란 재판에서도 다뤄지는 쟁점들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특검은 어제 1심 판결문을 빠른 시일 내 분석해 법원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맡은 지기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건데 다음 주 중이 유력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도 내란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결심해서 검토해야 할 서류를 2주 안에 제출하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체포방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무게를 두고 법원의 양형과 일부 무죄 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